우연히 마주친 그림자. 72세 한영희는 이른 아침 복지센터로 향하는 길이 익숙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의 골목길은 그녀에게 편안한 일상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뒤 홀로 지내온 세월 동안 복지센터 자원봉사는 그녀에게 삶의 의미이자 보람이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간단한 서류 작업을 도우며 보내는 시간들은 소박하지만 충만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다. 센터에서 진행된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시계를 보니 어느새 오후 5시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영희는 가벼운 피로를 느끼며 센터를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근처 카페에 들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가기로 했다. 요즘 딸 지안이 좋아하는 달콤한 케이크도 하나 사가면 좋아할 것 같았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무심코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의 뒷모습이 낯익었다. 넓은 어깨,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익숙한 회색 재킷. 사위 정우성이었다. 영희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인사하려던 순간 그의 맞은편에 앉은 여자를 보았다. 젊고 날씬한 여자는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 지안이 아니었다. 영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우성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여자의 손끝을 스쳤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그 친밀함이 느껴졌다.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숨이 목끝에서 걸린 듯 답답했다.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친 생각은 저게 정말 우성일까? 였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결혼 반지, 시계, 심지어 며칠 전 딸이 선물했다는 새 가방까지 그대로였다. 영희는 본능적으로 유리창 옆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장 안으로 들어가 따져 묻고 싶었지만 다리가 떨려 움직일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혹시 업무상 만남일까? 회사 동료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런 눈빛과 미소가 단순히 동료 사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 영희는 카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우성과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나서며 가볍게 팔짱을 끼다가 인해놓았다. 그리고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영희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희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딸 지안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안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최근에는 야근도 잦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그럼에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밝게 웃었다. 우리 남편은 정말 착해요, 엄마. 제가 늦게 들어가도 한 번도 불평 안 해요. 지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본 게 정말 맞을까? 혹시 착각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긴 밤을 맞이했다. 딸에게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그 고민이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했다. 침묵과 혼란.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카페 유리창 너머 우성과 낯선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스치는 손끝, 편안한 미소,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친밀함. 영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뭘 본 걸까?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건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다. 영희는 72년을 살아오며 사람들의 관계를 수없이 봐왔다. 저런 눈빛과 몸짓은 감정이 담겨 있을 때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새벽 5시 영희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딸 지안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작년 가족 모임에서 찍은 사진 속 지안은 우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말해야 할까? 영희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지아는 요즘 너무 지쳐 있었다. 병원 응급실 근무가 늘어나면서 거의 매일 밤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호출을 받아 나가기 일쑤였다. 그런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영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어. 영희는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업무상 만남일지도 몰라. 우성이는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니까 여자 직원들도 많을 거야. 그냥 팀 회식 같은 걸 준비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합리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 무렵 카페에서 단둘이 저렇게 가까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영희는 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동료들이 영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지만 영희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둘러댔다. 목요일 저녁 지안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시간 돼?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와. 우성이가 갈비찜 만든대. 영희는 순간 망설였다. 우성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고 기대에 차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갈게. 지안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우성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영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식사 시간 내내 영희는 거의 말이 없었다. 지아는 남편이 요즘 더 다정해졌다며 좋아했다. 엄마, 우성이가 요즘 정말 잘해줘. 늦게 들어가면 항상 발 마사지도 해주고 아침에 간식도 챙겨줘. 내가 복받은 것 같아. 지안의 말에 우성은 수줍게 웃었다. 영희는 숟가락을 놓았다. 딸의 순수한 믿음과 우성의 이중적인 태도 사이에서 숨이 막혔다. 말해야 할까? 지금 당장? 하지만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마디면 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침묵이 딸을 지키는 것일까 아니면 더 큰 배신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그 경계에서 영희는 흔들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일상.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복지센터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다.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을 바라보았지만 다행히 우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만, 여기 먼지 있어. 영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다. 카페 입구 근처 야외 테이블에 우성이 있었다. 그는 맞은편에 앉은 여자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떼어내고 있었다. 지난번 본 그 여자였다. 여자는 깔깔 웃으며 고마워요라고 말했고 우성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영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영희는 급히 근처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우성과 여자는 1시간 가까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영희는 차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 멀찌감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는 여자가 우성의 팔을 가볍게 치며 웃었고 우성도 편안하게 웃음을 주고받았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도 어색함도 없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성은 여자의 코트를 들어 입혀주었고 여자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가다가 골목 모퉁이에서 헤어졌다. 영희는 그제야 벤치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 힘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하지만 여전히 딸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지안의 세계가 무너질 게 뻔했다. 그날 밤 지안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너무 행복해. 우성이가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더 잘해줘. 어제는 꽃다발도 사왔어.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말이야. 지안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다행이구나. 겨우 그 말만 꺼낼 수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눈물이 났다. 딸은 남편이 더 잘해준다고 기뻐하는데 정작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더 잘해주는 이유가 죄책감 때문은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영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며칠 뒤 영희는 복지센터 동료 순자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순자야, 만약 내 딸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걸 봤다면 어떻게 하겠어?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당연히 딸한테 바로 말해야지. 나중에 더 큰 상처받는 것보다 빨리 아는 게 나아.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쉽지 않아. 지안이가 얼마나 우성이를 믿고 사랑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야. 순자는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영희 씨가 말 안 해도 결국 지안이가 알게 될 거야. 그때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고민했다. 밤이 깊어졌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는 다짐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 없어. 확실히 알아봐야 해. 그녀는 우성을 직접 만나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영희는 사흘 동안 고민 끝에 우성에게 문자를 보냈다. 결국 마주한 진실. 우성아,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 좀 내줄래? 지안이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영희의 손은 계속 떨렸다. 1시간쯤 지나 우성에게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님.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오후 3시 영희는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우성을 기다렸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다. 문이 열리고 우성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영희는 우성을 마주보며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성은 손을 비비작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성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우성은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보았다. 영희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 누구랑 만나고 있니? 일주일 전 카페에서 봤어.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 여자는 누구니? 우성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계속해서 말했다. 처음엔 내가 착각한 줄 알았어. 업무상 만남일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지. 하지만 두 번째 봤을 때 확신했어. 그건 그냥 동료 사이가 아니었어. 우성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희는 기다렸다. 마침내 우성이 길게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영희의 가슴이 무너졌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다. 회사 후배입니다. 3달 전부터 감정이 생겼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만 했다. 우성은 계속 말했다. 지안이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 두 분 다 편찮으셔서 병원 왕래가 잦았고 직장에서도 승진 압박이 심했습니다. 지안이는 병원 일로 바빴고 저도 제 일에 치여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영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이유가 돼? 힘들면 대화를 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할 수가 있어? 우성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영희는 우성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여자와 얼마나 깊은 관계니? 우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대답했다. 신체적인 관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선을 넘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이미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걸. 영희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지안이가 너를 얼마나 믿는지 알아? 며칠 전에도 전화해서 너 자랑하더라.
요즘 더 잘해준다고, 자기가 복받았다고. 그 말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우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그 여자와 정리해. 그리고 지안이한테 내 입으로 직접 말해. 그게 최소한의 예의야. 내가 대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건 비겁한 거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져야 해. 우성은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기회를 주신다면. 영희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다. 그건 지안이가 결정할 일이야.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고 이제 남은 건 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었다. 영희와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간 우성은 이틀 동안 지안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거나 지안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지안은 남편의 이상한 태도를 눈치챘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우성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지안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힘들면 나한테 이야기해. 우리 부부잖아. 그 말에 우성은 더욱 죄책감에 짓눌렸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우성은 마침내 결심했다. 지안이 야근에서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우성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안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우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안은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우성은 손을 비비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였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안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여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나한테 말해봐. 우성은 지안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지안은 점점 불안해졌다. 왜 갑자기 미안하다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우성은 고개를 들어 지안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 다른 사람 만났어. 회사 후배랑 감정적으로 가까워졌어. 그 순간 지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 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석 달 전부터 회사 후배와 자주 만났다는 것,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 카페에서 몇 번이고 만났다는 것. 지안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우성이 고백을 마쳤을 때 지안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허탈함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 그래서 요즘 나한테 더 잘해줬구나. 꽃도 사오고 발 마사지도 해주고. 그게 다 죄책감 때문이었어? 우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안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바보같이 보였을까. 남편이 더 잘해준다고 좋아하던 내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다. 나 뭐가 부족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우성이 다가가려 하자 지안은 손을 저으며 물러섰다. 가까이 오지 마. 지금 당장 너 보기 싫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성도 울먹이며 말했다. 지안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비겁했어. 지안은 고개를 저었다. 이유는 듣고 싶지 않아.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우리가 대화가 부족했으면 노력했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기댈 수가 있어?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그 여자와 잤어? 우성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건 없었어. 정말이야. 지안은 비웃듯 말했다. 그게 중요해?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몸이 떠나든 마음이 떠나든 배신은 배신이야. 지안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녀의 울음소리가 문틈새로 새어나왔다. 우성은 문 앞에 주저앉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를 되풀이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지안은 붉게 부은 눈으로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우성을 보지도 않고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다.
우성이 지아나라고 불렀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우성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지아는 병원으로 출근했지만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급히 옥상으로 올라가 혼자 울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퇴근 후 지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지아나, 무슨 일이야?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영희는 모든 것을 알았다. 우성이 말했구나. 지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엄마, 우성이가 다른 사람 만났대. 영희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지아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도 알았어?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연히 봤어. 카페에서 2번이나. 그래서 우성이를 따로 만나 이야기했지. 내한테 직접 말하라고 했어. 지아는 쓴웃음을 지었다. 엄마는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영희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해. 내가 힘들어할까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성이한테 직접 말하라고 한 거야. 지아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물었다. 엄마, 나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남편한테 소홀했나? 일만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한 걸까? 영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아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이었다. 관계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야. 2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지. 힘들면 대화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야 해. 우성이가 다른 사람한테 기댄 건 그 사람의 선택이었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비겁했던 거야.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더 이상 못 믿겠어. 우성이 얼굴만 봐도 속이 뒤집혀. 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내 편이야. 이틀 후 지아는 우성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에 짐 빼러 갈 거야.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우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아나,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없을까?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할 이야기 없어. 이혼 서류 준비해둬. 주말 지아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가서 짐을 쌌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정리하고 결혼 사진들을 내려놓았다. 5년간 함께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영희는 딸 옆에서 묵묵히 짐을 나르며 함께했다. 거실 책장에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발견한 지아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영희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아나, 그때의 행복은 진짜였어.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그때까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야. 짐을 다 싸고 집을 나서는 순간 우성이 집 앞에 서 있었다. 지아나, 그는 초췌한 얼굴로 다가왔다. 지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혼 서류 받으면 바로 서명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다 필요 없어.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우성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지아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이미 다 썼어. 내가 그 여자 만날 때마다, 나한테 거짓말할 때마다 기회는 사라졌어. 그녀는 돌아서서 어머니와 함께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영희의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다. 영희는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 딸 앞에 놓았다. 많이 힘들지? 천천히 회복하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지아는 숟가락을 들다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우리 지안이는 강한 아이야. 지금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엄마가 옆에서 지켜줄게. 석 달이 흘렀다. 지아는 이혼 절차를 마쳤고 영희의 집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 출근길에 부부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났고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배우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일상이 지안에게 힘이 되었다. 간호사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할머니 환자가 건네는 한마디에 지아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점점 진짜가 되어갔다. 일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다. 영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딸의 집을 찾아갔다. 손수 끓인 미역국, 갈치조림, 김치찌개를 들고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맨날 이렇게 오면 엄마가 힘들잖아. 지안이 말하면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무슨 힘이야. 엄마는 내가 밥 잘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아. 어느 토요일 오후 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 갔다. 오랜만에 나들이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영희는 저기 떡볶이 먹을래? 하고 물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떡볶이를 나눠 먹었다. 엄마, 나 요즘 괜찮아진 것 같아. 영희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래, 얼굴에 생기가 도네. 지아는 떡볶이를 집어먹으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나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 영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지안아. 이혼이 끝이 아니야. 오히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환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지아는 오래 미뤄왔던 전문 간호사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이왕 혼자 된 거 내 커리어에 집중해 보려고. 동료 간호사들은 지안을 응원했다. 언니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영희도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혼이나 별거로 힘들어하는 중년 여성들을 위한 소모임이었다. 저도 딸이 이혼했어요. 처음엔 제 탓인 것 같아 괴로웠는데 이제는 딸이 더 나은 삶을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영희의 이야기에 다른 어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아는 어머니 집을 찾아갔다. 엄마, 오늘 우리 한강 갈래? 영희는 기뻐하며 옷을 챙겨 입었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영희는 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지안아, 엄마도 너한테 배웠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상처가 있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지아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다. 우리 정말 강한 것 같아, 엄마.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영희의 집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영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말이야.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는 거더라. 침묵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함께 견디는 게 진짜 사랑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그때 우성이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나 지금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 더 늦게 알았으면 더 아팠을 거야. 영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엄마는 내 편이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에 있을게. 밤이 깊어갈 무렵 지아는 집으로 돌아갔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며 지아는 생각했다. 나는 괜찮아질 거야. 아니, 이미 괜찮아지고 있어.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전문 간호사 교재를 펼쳤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영희는 홀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짐했다. 앞으로도 절대 침묵하지 않을 거야. 진실을 마주하는 게 힘들어도 그게 가족을 진짜로 지키는 길이니까. 상처가 있어도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 여기까지가 72세 한영희와 딸 지안의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아픈 진실 앞에서도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무너진 후에도 다시 일어서도록 서로를 붙잡아주는 것이 아닐까요? 영희는 딸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침묵했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 용기가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새로운 삶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아는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자신의 의지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한 행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간들을 함께 견디며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영희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가족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삶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